정오 종합뉴스. (12월 9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야권 통합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오늘 경찰의 조계사 진입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최근 6개월간 국제유가가 40% 가까이 하락했지만 한국의 휘발유 가격은 8%밖에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이자 전직 국회의원 77살 윤모 씨에 대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야권 통합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문 대표는 어제 저녁 국민TV 사옥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토크 콘서트에 참석한 뒤 국민TV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의당과 새정련이 이념이나 정책에서 다른 점이 물론 있지만 같은 울타리 안에 모이지 못할 만큼의 차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각 정파 사이의 논의가 어느 선까지 오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정의당과 또 천정배 의원 또 같이 하는 분들하고 통합은 다음 총선을 앞둔 마지막 순간까지도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거기에 방해된다면 그만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제가 제 조직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빅텐트라는 것은 각 정당들이 각각 독립된 정당으로 큰 이제 천막으로 이렇게 함께 하자라는 것이었는데 그것도 한 방법일 텐데 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냥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야는 19대 국회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주장하는 쟁점 법안을 상정해 처리를 시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여당이 주장하는 서비스 산업 발전법 등을 놓고 야당은 보건의료 사업의 영리화나 대기업 특혜 등이 우려된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가 극적인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도 쟁점 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 5개 법안 등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국회는 대통령을 위한 거수기가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관심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국회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은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 불신과 반정치 정서에 기대 국정 실패의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는 것은 국정 실패를 가리려는 방패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새누리당 지도부의 쟁점 법안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서 해야 한다며 국회의장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장은 이어 지난 2일 여야가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라며 직권상정 여부는 여야의 합의 사항부터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정 의장을 찾아가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한 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직권상정을 요구했지만 정 의장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의화 의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의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남은 게 이제 내년 2월, 내년 4월 국회밖에 없단 말이죠. 4월 선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올해 연내로 올해 상임위를 통과한 법들 굉장히 산적해 있는데 어젯밤에 늦게까지 고생을 하셔가지고 통과시킨 게 100몇 건 통과시켰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한 200~300건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올해 연내로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야당은 임시국회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오늘 제가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경기 끝나고 나면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떻게 앞에 심지를 정해주면은 좋겠다. 정 그렇게 협의가 안 되면 국회법에 따라서 의장이 이제 고독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근데 끝까지 단독국회를 안 했으면 하는 것이 내 소망이기 때문에.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이 조계사에 있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오늘 오후 4시까지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어제 오후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이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조계사에 들어간다면 지난 2002년 발전노조원들을 검거하기 위해 조계사에 들어간 이후 13년 만에 종교시설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오늘 법 집행을 명분으로 경찰 병력이 조계사를 진입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가해주길 강력히 요구한다며 경찰의 조계사 진입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조계종 기획실장 일감스님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공권력 집행에 대한 대한불교 조계종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일감스님의 기자회견 일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단지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 개인을 강제 구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계종, 나아가 한국 불교를 또다시 공권력으로 짓밟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봅니다. 경찰 병력이 조계사에 투입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경고합니다. 인내를 통한 대화와 타협만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유일무이한 길임을 한시라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유 가격이 배럴당 $40 선마저 무너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40 아래로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에서 2009년 금융위기 이래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텍사스산 원유는 이날 영국 런던 ICE 선물 시장에서 배럴당 11센트 떨어진 $37.44, 북해산 브렌트유는 23센트 떨어진 $40.50에 거래됐습니다. 지난 4일 석유 수출국 기구의 감산 합의 실패 이후 북해산 브렌트유와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 모두 6% 이상 떨어졌습니다. 최근 6개월간 국제유가가 40% 가까이 하락했지만 한국의 휘발유 가격은 8%밖에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집계자료에 따르면 국제유가의 벤치마크로 꼽히는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가격은 6개월 만에 각각 36.5%와 37.3% 떨어졌습니다. 이후 8일까지 가격이 더 내려간 것을 포함하면 하락폭은 약 40%로 더 커집니다. 그러나 한국의 휘발유 소매 가격은 지난 4일 현재 1리터당 1,457원으로 6개월 전에 1,577원보다 120원 낮아지는 데 머물렀습니다.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 사촌 형부이자 전직 국회의원 77살 윤모 씨에 대해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정부 법원은 윤 씨가 어제 교도소에서 변호인을 만난 후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 시내 한 병원으로 옮겨진 윤 씨는 한 달 동안 구속집행이 정지되며 주거지는 입원한 병원으로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구속집행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윤 씨는 2013년 초 서울의 음식점 등에서 아파트 청탁비리 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피의자를 만나 사건 무마를 대가로 모두 4차례에 걸쳐 5,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9월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일본이 한국산 김에 대한 수입 할당량을 늘려 앞으로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김 물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해양수산부가 일본 수산청과 함께 서명할 합의각서를 보면 앞으로 일본의 한국산 김 수입 할당량은 올해 12억 장에서 해마다 1억 5천만 장씩 늘어 2025년에는 27억 장이 됩니다. 김 27억 장은 1억 2천 달러 규모로 올해 우리나라의 전체 김 수출액인 3억 달러의 40%에 해당합니다. 일본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했던 비정기적 수입 상담회 개최, 늦은 물량 공고,
품목별 물량 결정 지연 등 운영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한국 경제에 대해서 생산성은 상위 회원국 전체 평균 절반에 불과하고 경제 성장률이 수년 동안 감소했으며 소득 불평등이 극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고도 성장기를 거쳐 지금까지 계속되는 대기업 위주의 수출 정책과 이를 통한 낙수 효과에 대해서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심화가 노동시장의 이중화 고착은 물론 전체 경제의 활력을 크게 손상시켜 기업의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30대 여성을 살해한 군인을 숨지게 한 동거남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9월 발생한 살인 피의자인 20살 장모 상병과 장상병을 숨지게 한 36살 양모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양 씨가 장상병이 휘두른 흉기에 다쳤고 이후 장상병이 흉기를 빼앗겼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반항해 옆구리를 찔렀다는 점에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당방위의 범위를 초과했다 할지라도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로 인해 벌어진 행위는 관련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병무청은 내년에 복무할 사회복무요원의 희망 소집일자와 복무기관 선정 방식이 선착순에서 추첨으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특정 시기와 특정 기관에 지원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에 공익기관에서 대체 복무하게 될 사회복무요원들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희망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각각 3개씩 선택해야 합니다. 병무청은 이를 전산에 입력해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자신이 키웠던 지적장애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목사 56살 김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 많겠고 제주는 차차 흐려져 늦은 밤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8도에서 16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아였습니다. 국민라디오